챌린저 여러분 안녕하세요. NGNSTV의 박성훈입니다. 이 영상은 1편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영상인데요. 제가 총 8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한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2개를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제가 여기다가 링크를 남겨 놓을게요. 1탄을 먼저 보셔도 되고 나중에 보셔도 되지만 어쨌든 이 2개를 다 보셔야 훨씬 더 풍성하게 중요한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정보를 다 얻어가실 수 있다는 거니까요. 꼭 챙겨보시기 바라고 인트로는 짧게 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 그 방법인데 나머지 4가지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내 말을 듣게 만들까? 그 5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되게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귀를 기울이게 되지 않으셨나요? 지금부터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시켜주면은 상대방은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집중력이 그렇게 막 길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은 초등학교 때 수업 시간 몇 분이죠? 30분인가 40분인가? 되게 짧죠?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60분까지 수업 시간이 늘리는데 사실 그 1시간을 다 앉아서 집중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도 하물며 강의도 그런데 일반 대화를 할 때에도 그렇게 집중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중간중간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다니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나요? 야, 이거 들어봐. 이거 진짜 중요해. 잠깐만 기다려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모르게 그런 끌려다닐 수 있는 요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말대로 행동을 하면서 점점 저의 패턴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것 중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최면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심적인 요인도 될 수 있는데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렇게 야, 잘 들어봐. 이 말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정말 눈에 띄게 여러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한참 하면서 꼭 한번 적용해 보세요. 아, 이거 되게 핵심인데 라고 조금 쉬어가면서 말을 해준다거나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귀에 소리가 들리는 이상 당연히 여러분의 말에 주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을 하면서 계속 내 말만 늘어놓고 일방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주세요. 꼭 이 표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한 번씩 끊어가면서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주라는 거. 그래서 집중력을 리스타트, 재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요. 중간중간 내용을 요약해서 들려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제 영상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그 사이의 영상인데 그 영상 모든 내용이 다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 8가지를 여러분께 한 번에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 굳이 4편으로 잘라서 2개의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영상 분량을 자, 사람의 집중력에도 한계가 있지만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싶다면 중간중간 자신의 한 말을 요약해 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자, 내가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내용인데 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 맞다. 앞에 그런 얘기를 했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돈 내고 듣는 그런 강의도 우리가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저도 강연을 하면서 사람들이 제가 하는 말을 다 기억할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채를 이렇게 흔들면 그 안에 필요한 알갱이들만 남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다른 내용을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중요한 거 딱 한 가지, 그날 마음속에 남는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그런 주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중간 자신의 한 말을 상대방에게 정리를 해서 알려줘 보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약간의 친절함을 통해서 상대방이 훨씬 더 많은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아, 맞아,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있구나,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내가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잘 알아듣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친절하게 내가 했던 내용을 잘 요약을 해가지고 중간중간 상대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은 훨씬 더 이해를 잘할 수 있고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거예요. 7번째로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방법은요, 이유와 근거, 사례 등을 함께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제가 전편에서 세 번째로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주제를 먼저 밝히고 시작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주제를 밝혔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계속 들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냥 내 겁니다. 내 생각을 상대방한테 전하는 게 이제 대화인데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을 내가 왜 들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상대방은 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주제를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 사례 등을 잘 곁들여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8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라고 주제를 던졌는데 아무런 근거나 이유, 사례 같은 걸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아니 왜?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할 때는 꼭 그 근거, 이유, 사례 하나만 써도 되고 이 3가지를 다 써도 돼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당성이라는 것은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3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기가 평소에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관련해서 미리 어떤 사례나 이유, 근거를 찾아두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8번째인데요. 비유, 비교, 대조 이거를 사용하는 게 정말로 효과적인 말하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주 재밌는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어떤 분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피부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부가 진짜 좋으시네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선생님들 피부 좋으시네요 라고 이렇게 서로 덕담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제 피부가 그랜저면은 선생님 피부는 벤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하 하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들어오지 않나요? 이렇게 비유, 비교, 대조를 사용하면 훨씬 더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냥 내가 단어를 나열해서 문장으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비유, 비교, 대조 그런 것들을 빗대어서 사용하면 머릿속에 훨씬 더 그림이 잘 그려집니다. 이번 시험을 통과하기가 진짜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어디가 더 확 다가오나요? 당연히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힘들었다는 게 더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최상급을 표현할 때 진짜, 되게, 엄청, 굉장히, 매우 그런 말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 부사를 쓸 수가 있지만 이런 비유나 비교, 대조를 하면 훨씬 더 사람들 뇌리에 딱 꽂히는 말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바쁘다는 표현이 있을 수 있죠. 되게 바쁘다, 진짜 바쁘다, 엄청 바쁘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아는 그 의사 형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그 형님이 이런 표현을 쓰신 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했냐면, 야, 성훈아,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 털 시간도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바쁜지 완전 딱 꽂히더라고요. 이게 남자분이라면 무슨 말인지 좀 기억이 나실 텐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 비유와 비교, 대조를 사용해서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머릿속에 훨씬 더 빠르게 인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것, 최상급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요, 부사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정보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비유, 비교, 대조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여러분의 말에 더 집중하고 듣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8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모두 다 기억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8가지 다 기억하면 정말 좋지만 딱 하나만 알아도 돼요. 딱 하나만 기억을 하시고 중요한 것은 뭘까요? 실천,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영상 딱 끝나고 나면은 대화를 할 때 누군가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중에 하나만 기억에 남는 거 꼭 적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적용을 해보신 분들은 댓글로 이렇게 했더니 정말 됐더라 그런 내용이 있으면 또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도 보고 도움을 얻을 수 있겠죠. 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우리 챌린저 여러분들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유익한 콘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렴해 보입니다. 라고 그런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는 내용도 이 상대방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거 얘기하면 되겠다. 아는 형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